네, 어제 중국 증시가 지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죠. 이른바 블랙 먼데이. 우리 증권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성현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해 중국 증시 상황, 그리고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성현주 연구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중국 상하이 증시가 오늘 마감했을 텐데 오늘 상황 어땠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1.68% 하락하면서 3,662포인트 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68%면 어제보다는 낙폭이 많이 줄어든 건데 어제 블랙 먼데이라고 하면서 많이 우려가 컸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이번 주까지 상해 종합지수 변동성 확대되는 원인이 장외 신용 거래 청산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쨌든 변동성 확대 국면이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신용거래가 원인이라는 얘기는 말하자면 이제 빚을 내서 낸 분들이 다시 상환하면서 물량 공급 부담이 생겼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중국 증시의 근본적인 전망성, 거기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신용거래가 장내 신용거래가 있고 장외 신용거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장내 신용거래는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봤을 때 한 2.4% 정도로 3% 기준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문제는 장외 신용거래인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6월 초부터 장외 신용거래에 대한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런 일부를 청산하라라는 요구를 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6월 말에도 전체 한 5천에서 1조 위안 정도의 자금들이 한 50%가 청산이 됐고, 이번 7월 말까지 나머지 부분들이 청산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단기 변동성 확대 공격만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증시 부양 기조 자체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에는 중국의 반등 유효는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물 경기 쪽은 좀 괜찮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분기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2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예상치는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 투자라든지 소비 그리고 생산 지표를 보면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는데요. 다만 중국이 지난주에 발표했던 7월 HSBC PMI 지수가 좀 예상치를 크게 하락을 하면서 3분기에 대한 재차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7월 달에 대부분 중소형주 위주로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 위주의 HSBC PMI 지수, 서베이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앞둔 국경절 앞두고 8월, 9월에 다시 제조업 성수기로 들어가면서 얼마만큼 수요가 회복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여전히 3분기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은 그래도 유효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중국 식물 경제 회복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은 상하이 지수 가장 관심이 4천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단기 변동성 확대 국면으로 인해서 어쨌든 중국 증시의 일부 일정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 저점인 3,5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장내 신용거래나 기타 외부 변수들이 여전히 안정적인 그런 정책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선 3,500에서 4,000포인트 박스권에서 우선은 변동성 국면을 계속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관심이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 중국 증시의 현재 상황,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면 중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와의 상관계수는 좀 많이 낮아지는 편이지만 중요한 건 중국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이 컸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중국에서 증시의 하락폭을 크게 좌우했던 부분들이 중소형주 낙폭 확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닥이라든지 그리고 나스닥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특히 중소형주 위주로 낙폭이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기 둔화 우려 확대 여부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외 증시에 좀 상당한 부분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중국 증시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또 이제 국내 증시에 중국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투자의 유의점, 중국과 관련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어쨌든 중국 증시 부양 기조 입장은 어쨌든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국 정부가 어떤 경기라든지 증시, 그런 통화 정책, 여러 가지 이런 다방면의 부양 정책은 향후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과도하게 중국 증시 자체가 이제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또 중간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규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상반기 때 중국이 낙폭이 컸던 원인 중에 하나는 뭐 IPO라든지 대형주 IPO라든지 또 신용거래 규제 이런 부분들이 언제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결국 이제 대형주 IPO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용거래도 아까 말씀드린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면서 일정 부분 중국 투자에 유의점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현주 대신증권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